에서 설치한 방조망이 겨울 한방눈에 무너지고는 다시 그물을 설치할 엄두가 나지 않아 이것저것 대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 건너편 이웃 사과 농장은 그냥 스피커로 날카로운 새소리가 송출하는 것인데 몇 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물어보니 전혀 피해를 안 보는 건 아니고 나중에 보면 몇 개는 피해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스피커와 멀리 떨어진 곳에 피해가 많아 이제 한 개 더 달았다고 합니다. 듣고 있는 이 소리입니다. 새 대치법으로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이것저것 해보았는데 이번에는 이쪽으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니 중국제 국산 전기로 또는 태양광으로 건전지로 백양백태의 퇴치기들이 나오는데 거의 모두가 초음파를 내세웁니다. 초음파 퇴치기 중에서 강력한 초음파라고 하면서 가격도 다른 것보다 훨 비싼 제품, 그 말에 필이 꽂혀 12여만원 거금을 주고 샀습니다. 전기로 사용하는 전자제품인 만큼 비바람 들어가지 말라고 위에는 세수대야를 덮고 비닐봉지를 담아서 세워두었습니다. 제품 설명에 초음파로도 음파로도 모두 된다고 해서 그래도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우선 내가 불안하니 초음파로도 소리도 들리도록 하였습니다. 초음파란 우리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가 듣는 음력 이상의 주파수를 갖는 소리의 주파라고 하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초음파로만 맞춰 놓으면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조용해서 좋고 새는 듣고 도망을 가니 아주 편리한 구조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도 내가 확인을 하지 못하면 정말 효과는 있는가 하는 염려는 들어서 두 가지 다 나오는 방법대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만 초음파가 함께 나오는지는 제가 듣는 영역 밖이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설치는 해놓고도 정말 우리가 못 듣는 초음파는 새들은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불현듯 드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 알아보아야 할 순서이지만 순서는 바뀌어도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온 자료를 다 뒤적였습니다. 손바닥 농장 채널은 믿고 보는 분이 많고 그 이유는 언제나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점이 있습니다. 나는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시청자분들은 저처럼 시행착오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 것 중에 두 자료를 보여드리면 먼저 금성출판사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아래의 자료입니다. 우선 사람의 가청 주파수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순서겠죠. 왜냐하면 초음파란 말 그 자체가 우리 사람이 듣지 못하는 음파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에서 보듯이 평균 가청 주파수는 20Hz에서 20kHz라고 합니다. 물론 목소리로 내는 소리는 듣는 소리보다는 제한적이고요. 또 사람에 따라서 듣는 폭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귀가 어두운 사람은 폭이 더 좁겠죠. 거기에 비해 같은 포유류인 개나 고양이는 우리보다 엄청 가청 범위가 넓습니다. 높은 주파수는 개가 50kHz, 그러니까 5만 Hz고 고양이는 더 높은 6만 5천 Hz라고 하네요. 이 그래프를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세 배 차이도 더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실험에 따라서 실험 동물이 다를 수 있어 자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여하튼 사람보다는 엄청 가청 범위가 넓은 셈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못 듣는 초음파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개만 하더라도 20Hz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2만 Hz 이상의 소리도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성기를 이용해서 우리는 들리지 않으니 조용하지만 초음파로 개나 고양이를 부르거나 내쫓을 수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쫓으려는 것은 개나 고양이가 아니라 바로 까치, 비둘기, 우리 농장 같으면 직박구리나 어치 같은 야생 유해조류입니다. 이건 위키백과의 자료입니다. 먼저 카나리아의 가청 음역은 250에서 8kHz, 앵무새는 200에서 8kHz, 잉코는 저주파수는 이보다 좀 더 넓은 것으로서 인간보다는 오히려 가청 영역이 훨 더 좁습니다. 고주파수 쪽으로만 봐도 사람은 2만 Hz, 새는 높아봐야 8500Hz, 아래로도 위로도 게임이 안됩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들어도 새는 듣지 못하는 것이 많죠.
그 아래 올빼미 가청 영역은 200Hz에서 12kHz. 다소 애완조리보단 살짝 더 높은데 그래도 우리 인간 20kHz는 훨씬 못 미칩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이 못 듣는 초음파는 이들은 더욱 듣지 못합니다. 거꾸로 올빼미가 인식하지 못하는 12kHz에서 20kHz는 사람은 들을 수 있죠. 그러니 이들에게는 초음파 대시계는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혹시나 새들은 우리보다 가청 영역이 더 넓다고 생각하셨던 분은 제가 제시하는 자료에 직접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 충돌이 있는 것처럼 지식 충돌도 있습니다. 문제는 쫓으려는 새가 카나리아나 앵무새, 인코 등의 애완조리나 올빼미 같은 새는 아닙니다. 까치나 까마귀, 비둘기, 또 우리 밭에 잘 노는 직박구리나 어치 등입니다. 이들의 가청 영역을 알아보려고 며칠이나 온 자료를 다 뒤져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혹시나 야생조류협회나 연구에서는 자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전화로 문의를 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자료는 없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또 다른 조류 연구회를 연결하니 우리의 조류는 바다의 김이나 미역 같은 것이라 하더군요. 하긴 그것도 조류입니다. 찾다 이제 기댈 곳은 제가 제품을 산 곳뿐입니다. 제품을 살 때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를 더 알기 위해서 여기저기 뒤져보니 어디 나온 사람이 개발한 것이란 내용의 단서를 갖고, 다른 곳은 몰라도 이분은 내가 찾는 야생 유해 조류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같아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첫 대답은 대뜸 유해 조류들이 우리 사람보다 몇 배나 넓은 4만 헤르츠나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새들의 가청 영역 자료를 얘기하니까 갑자기 우리 물건 산 것 맞나라고 하더군요. 그걸 증명할 사진을 보내주면 대화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며칠 뒤에 설치한 자료를 보내고 통화를 하였습니다. 처음은 받지 않고 뒤에 걸겠다고 하여 며칠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 궁금한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제품의 하자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시청자분들도 알다시피 지식 이 자체입니다. 두 번째는 전화를 받길래 이 점을 먼저 얘기 드렸습니다. 이 점을 전제하고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니 갑자기 다른 곳에서 전화가 와 얘기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로 미루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꺼리는 것 같고, 내가 알고 싶은 유해 조류에 대한 가청 영역 자료가 있다면 굳이 이렇게 피하지는 않을 것이라 짐작하고 다시는 문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내 뜻을 전하였습니다. 당연히 그쪽을 나온 분이라면 과학자인데 제하고는 마음이 다른 것 같더군요. 결국 데이터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갖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아본 자료로 유추해보건대 새들은 인간이나 다른 포유동물보다는 가청 영역이 좁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만에 하나 넓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야지, 그렇지 않고 여러 곳에서 초음파 퇴치기를 만들어 파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 중에서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면 그 출처와 자료를 알려주시면 본 영상을 수정하여 보충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부러 새들이 듣지도 못하는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제품을 만든다면 그 값은 당연히 소비자가 지는 셈입니다. 저도 물건을 살 때 강력한 초음파에 걸려 강력하니 그만큼 가격도 비싸다 싶어 거금 10여만원 주고 샀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비싼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럼 효과는 없었냐? 결과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얘기한 초음파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듣지 못하는 초음파만 들어서 왠지 믿지 못하여 음파도 함께 들었습니다. 여기 들린 이 소리인데 꼭 이 소리가 아니라도 저음보다는 고음, 거기에 찢어진 것 같은 공격적인 소리가 새 퇴치에 도움이 되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이웃밭에서 수년간 사용하는 새 퇴치기 소리입니다. 초음파도 아니고 그냥 고음의 공격적인 소리를 송출하는 기계, 즉 앰프입니다. 이런 고음이면서 공격적인 소리도 처음에는 새가 도망가도 차차 익숙해지면 내성이 생기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음파를 랜덤으로 높아요 또는 다른 소리를 틀어주는 것이 다소 내성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영상에서 하고 싶은 요지는
만일 유해 조류가 우리의 초음파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굳이 초음파를 내는 기계를 비싼 값에 더 주고 살 필요가 있냐 하는 점입니다. 그건 마치 한국어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다언어 음성다중 TV를 비싼 값에 사는 것과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음파로 새를 쫓는 도구도 제가 경험한 것으로서는 아무리 큰 소리라도 저음보다는 고음, 그것도 다급하고 공격적인 소리일수록 효과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내성은 있습니다.